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 보면서 세 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장훈의 꼬마 배팅, 두 번째는 둔촌 주공, 공사 재개, 그리고 세 번째는 송도 아파트 집값 하락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서장훈의 빌딩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요. 서장훈 IMF 때 산 빌딩이 28억에 산 빌딩이 무려 450억이 됐다고 합니다. 와, 대단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빌딩을 서장훈이 매입할 당시는 2000년이었다 그래요. 2000년. 그리고 매입 방식도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 그럽니다. 1997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좋은 매물이 2000년경에 많이 쏟아졌어요. 그때 서장훈 씨가 높은 안목으로 좋은 빌딩을 매입을 했어요. 서초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빌딩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지역 2번 출구에서 7m라 그러고요. 신분당성도 개통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 호재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요. 현재 이 빌딩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월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대단한 수익이죠. 부동산의 기본 원칙을 지킨 그러한 결과로 보입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는 거죠. 재테크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금을 늘려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이 중요하고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인천 빌라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커지면서 잦은 매매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요. 서장훈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가치 있는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자산을 보존하는 효과와 더불어 이렇게 크게 자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자산가들이 빌딩에 투자를 결심할 때는 큰 수익을 보기 위함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마 서장훈 씨도 이렇게 크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빌딩들이 매입 당시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자산가들이 서장훈 씨처럼 빌딩에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 수익률은 안 좋지만 최소한 인플레이션 방어와 약간의 이제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약간 시세 상승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빌딩을 사는 이유는 에셋 파킹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수익률보다 수익률 자체도 좋아지는 임대 수익률이요. 수익률 자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면서 서장훈의 케이스처럼 이렇게 동네가 좋아지면서 극적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끝은 결국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둔촌주공 얘기해 볼게요. 둔촌주공이 공사 중단이 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요. 공사 재개가 된다 그래요. 이르면 12월 달에 공사 재개를 하고 내년 1월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단이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하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그동안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개월 후면은 다시 재건축 공사가 재개가 된다 그래요. 이게 참 아쉬운 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뻘짓거리 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 조합이 오랫동안 집권하다가 새로운 조합으로 바뀌었어요. 이 새로운 조합에서 희망 고문을 한 거죠. 우리가 시공단과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일부 뭐냐 상가 조합원들, 지금 조합의 운영진들 이런 분들의 그 입소문만 챙기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된 거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위라는 어떤 그 모임이 생기면서 정상위의 위원장이 이 조합을 지금 장악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합장은 사퇴를 하고 정상위에 있는 정상위 위원장께서 정상위와 조합을 같이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가 돼서 시공단과 다시 협상을 해서 시공단이 원하는 게 사실 원래 시공단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 조합과 건설사가 하기로 했던 그 계약을 다시 이제 살려서 하기로 한 거죠. 괜히 이제 시간만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원래 입주가 되는 50% 공정률의 이 공사 현장이 공사 한참 동안 수개월 동안 멈춰져 있었고 다시 이제 공사 시작을 하는데 거의 확실하게 입주는 2023년 안 되고 빨라야 2024년, 어쩌면 202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입주는 어느 정도 늦춰지는 게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공사 재개를 해야 되는 거고 조합원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뉴스로 국토부가 둔촌주공등 정비사업장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이 참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구간이 명간이다는 이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둔촌주공에서 오랫동안 조합원들이 욕을 먹은 이제 그러한 그 조합장을 해임을 하고 새로 뽑았는데 이 새로운 조합장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조합장과 운영진들조차도 그분들조차도 이제 다시 또 다 해임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수사도 받고 뭐 소송도 막 이제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이제 정상위가 와서 시공단과 협상을 해서 공사 재개가 되니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빠른 공사 재개와 일반 분양을 응원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뭐 서울 아파트 가격 막 떨어지는 거 초초금매만 거래가 된다 그래요. 이건 아는 거고요. 오늘 뉴스가 난 부분 중에 하나가 송도 34평이 6억에 팔렸다 그래요. 넉 달 만에 반값이라고 합니다. 이 쇼크라 그래요. 송도가 인천에서 제일 좋은 데잖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송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은 송도 같은 데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송도가 지금도 물론 좋은 데지만 앞으로 좋은 데거든요. 앞으로 좋은 데. 그리고 서울 간에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이런 데는 하락장에서 기대 심리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급이 많잖아요. 이런 데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랬어요. 이쪽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요번에도 좀 조정을 많이 받는 겁니다. 하락장에 오면은 조정을 많이 받는 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지만 이제 서울이랑 교통이 약간 불편한 이런 송도 같은 쪽 이런 데들이 물론 이제 서울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발 호재, 기대 심리 때문에 붙은 프리미엄이 이제 빠지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송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송도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뭐 개발이 돼 있지만 앞으로 GTX가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GTX가 들어가는 게 송도가 완전히 한 단계가 아니죠. 두 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이슈가 될 거고요. 또 하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지금도 있잖아요. 최대욱이라고. 하지만 하나 더 생긴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봐요. 지금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많잖아요. 송도에도 국제학교가 있지만 하나 있었어요. 체드윅. 하지만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국제학교라는 호재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GTX 그리고 송도 자체가 인천에서 가장 좋은 부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힘들 수는 있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송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는 그거는 뭐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투자, 내가 버틸 수 있는 투자 하신 분들은 괜찮고 무리하신 투자분들은 좀 힘들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